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같이 함께해 주셨고요.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블루웨이브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차지하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대선 얘기를 또 하기도 참 저기 한데 일단 이 포스트 대선 그 이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은 그 다음을 또 바라보겠죠. 그래서 일반장전은 그 내용 잠깐 좀 정리하겠는데요. 일단 추가 경기 부양안이 대규모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죠. 그리고 코로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대통령이 정해지면은 또 정책이 명확해지겠지만 대통령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화면 이렇게 요약된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이 같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 놓여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뉴욕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까 고민인 거죠. 어제 뉴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이 극단적으로 동반해서 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지금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데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주식과 채권이 동시 랠리를 펼쳤다는 거. 그리고 앞서 김영민 매니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는 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고용 지표하고 소비 지표가 좋지 않아요. 서비스업 지표죠. 굉장히 안 좋았고 기업 실적은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언급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바이든 관련주를 오늘 다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바이든 관련주는 어제 이제 주가가 장중에 막 바이든이 추격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접전을 펼친다는 얘기 나오면서 한화솔루션, 신성 ENG 또 뭐였죠? 한성기업은 저도 이게 왜 바이든 관련주인지 그거 적어주셨더라고요. 그걸 적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학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저는 그냥 그 치매 치료제 관련 그걸 좀 보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하고 요 얘기만 잠깐 해주시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셨듯이 어제 장 종료까지만 해도 이제 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우세 속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거친 하락을 보였었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북 관련주들이 또 대북가들 올라가고요. 이거 왜 올라가냐 다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오는 약간 약간 이제 엇갈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말씀을 이제 블루웨이브가 저지됐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이즈가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문에 묻혀져 있었던 것들이 한 번에 확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지금 상반기에 사망자 수를 늘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환자들이. 근데 그게 살짝 좀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사망했던 사망자 수가 지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임팩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대선 때문에 묻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양차에 관련된 부분, 경기 지표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도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노이즈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자본은 있겠죠. 근데 시장은 아까도 이제 저희 잠깐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대선만큼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게 어려운데 나타나는 현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건 느낌이고 거기에 재료를 그냥 붙이는 거죠. 인과관계가 항상 역전되듯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나오면은 찾아야 되는 거죠. 원인을 좋은 것들만 골라갖고 취사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대선하고 관계없이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은 연준의 풋, 그러니까 파월 의장 내일 아마 FOMC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 정책 안 나오면 FOMC라도 시장을 방어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 부양책은 나올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상원이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현재 좀 엇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여론전을 몰고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양 의지를 이제 끌고 간다고 한다면 뭐 지금 반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차이는 한 2조 정도가 나고 있잖아요. 2조 달러 정도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절충안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기적인 노이즈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정책적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헬스케어 쪽 이게 좀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환호는 어제 훅 빠졌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반대 쪽에서 올랐던 뭐 대북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엇갈리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제 LG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네. 조금 강세를 장중에 보이다가 좀 밀렸잖아요. 네네네 그랬죠. 뭐 LG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하는 바람에 그 이제 미국에서 SK하고 소송하는데 IST에서 소송하는데 트럼프는 빠져라 이렇게 해갖고 또 LG화가 누가 칼럼을 또 LG 현역 임원이 또 쓴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막 이제 올라오고 뭐 접전이다 보니까 LG화학은 또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기업의 본질적인 거는 지금 무시되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멘텀에 따라서 막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아무래도 않은데. 시장의 분위기가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각을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시각을 분명히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늘 제시해 주셨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신성 ENG 뭐 이런 기업들 어저께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뭐 CS 윈드가 장중에 10% 넘는 급락세가 또 나왔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OCI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친환경 관련된 섹터 쪽에 뭐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하락세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떨어졌다. 말 그대로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이제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해당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10월 달에 이 종목들이 만들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미 모멘텀 플레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다 나왔고 사실상 이 선거라는 모멘텀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아무리 그 사람의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일제히 다 차익 매물을 좀 쏟아냈던 걸 감안한다면 이제 누가 되든 상관없이 단기적인 플레이는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 또 가입을 하고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 9월, 10월처럼 아주 가파른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거 뭐 하나만 더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어쨌든 바이든이 만약에 좀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장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안정감, 국정을 운영하는 안정감적인 뭐 차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상황이 정말 뭐죠? 조금 이제 문 열어봐야죠. 네, 어렵게 된 게 상원이 어쨌든 지금 시지건건 사사건건의 협조가 거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국정을 운영해 갈 때 정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대중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IT 기업들 이제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공화당과 뭐 사사건건 또 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감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조금 큰 그림에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주 공교로운 타이밍인지 몰라도 오비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까마귀 날자 이제 배가 떨어지듯이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264석 확보한 것 같은데 매직 넘버인 270석에 불과 이제 6석 남겨두고 있는 정도.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깃장이고 소송전 가겠지만
이 바이든 후보의 연령 고령을 가지고 또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내년에 8순이신가? 네. 치매 얘기가 논란이 되더니 어제 알츠하이머 맞습니다.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네. 자, 이 알츠하이머 이슈를 좀 다뤄보죠. 바이오젠의 주가가 40%가 급등했기 때문에 자, 국내 또 뇌질환 관련주 해서 제가 긴급하게 지금 CGTV에서 지금 라이브로 이거 어두 방송에도 보실 대단합니다.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네, 저희 또 네. 눈으로 딱 정리하실 수 있게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물론 이 기업들을 지금 권고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 추천을 하는 의미도 전혀 아니고요. 근데 관련성 있는 기업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저희가 또 소명이기 때문에 자,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뭐 카이노스메드 작은 기업이지만 파킨슨 이상에 들어가 있고 셀리버리 마찬가지로 전임상, 젠백스, 펩트론, 나이백, 뭐 아이큐어, ABL 바이오, 그다음에 피플 바이오는 이제 치매 진단, JLK 뭐 익스펜션인 것 같고 피플 바이오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고 네. 또 뭐 관련성은 없지만 박셀 바이오가 또 시장이 또 뜨거웠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코멘트가 들어간다. 공교롭게 또 저런 종목을 또 따끈따끈하게 주셨는데 네. 공교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거 미국 대선에 또 묻혔는데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상장 소식이 폐지, 상장 네. 폐지 이슈가 있죠. 이 바이오 종목들한테 그 신뢰성을 또 굉장히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자체 이슈고 부정적인 재료를 상당히 부정적인 재료고요. 어떤 신뢰성,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성이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좀 접목되면서 그러면서 네. 이렇게 대기업이 끼어 있는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는 게 또 공교롭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저 종목들이 단기적인 자극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의 대명사로 좀 볼 수 있는 젠백스나 펩트론 이런 종목들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 붙이자면 이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 원격 진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도 한때 상반기에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뭐 비트 컴퓨터, 뭐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치매 저쪽이 움직이면 네. 이쪽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원격 높다고 진료 봐요. 쪽도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거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시간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이제 곧 가셔야 되는 김영민 김영민. 매니저가 조금 네.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관심 기업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을 또 집중적으로 네. 다뤄주셨고 여기에 이제 또 붙여서 또 가는 네. 건데 지금 저희 제작진께서 지금 급하게 CG를 만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모든 종목을 다 나열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CG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목도 자판치듯이 뭐, 투투투 네. 쳐가지고 툭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다 뽑아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다 뭐 할 수는 없고 일단 젠백스는 조금 환기 종목이라서 사실 젠백스는 뭐 이 뇌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췌장암부터 해가지고 온갖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좀 개발을 했고 많이 최근에는 걸려있죠. 젠백스가 분명히 또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주목을 좀 받긴 했었어요. 그러나 네. 투자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종목이니까 뭐 젠백스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사실 왼쪽에 이제 임상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치매 치료제 딱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임상을 개발하는 회사가 마땅한 기업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뇌질환 특히나 이제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가 있는데요. 뭐 여기 빠진 기업 중에서는 코아스템이라는 종목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젠백스를 좀 뺐으면 좋겠고요. 네.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펩트론이라든지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셀리버리는 어때요? 네. 셀리버리는 사실은 이제 파킨슨은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오히려 그쪽으로 좀 플랫폼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킨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펩트론, 나이백, 아이큐어 뭐 요 정도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줄기세포 가지고 이제 또 이런 치료제를 또 뇌질환 관련된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코아스템 정도 포함을 좀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큐어가 이게 정말 아까 오비라고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네. 실제로 이런 걸 미리 예견을 하고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이틀 동안에 정말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이큐어가 그러네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피플바이오도 네, 그렇고.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피플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시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는데 피플바이오도 치매 진단 키트하고 또 연관이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피플바이오의 주가도 어찌 보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큐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또 도내 폐질 이제 치매 진단 키트 수출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자리 자체가 일단은 뭐 요런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꼽아 본다면 뭐 펩트론 그다음에 그 나이백 피플바이오, 아이큐어 이것도 벌써 또 네 종목이나 됐는데 어쨌든 요 종목군들 안에서 단기적인 관점에 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실제로 오늘 뭐 바이오젠의 주가를 좀 보여드리면 44%가 급등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바이오젠의 차트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이 대선판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나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좀 파장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일단은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네, 한 많은 6만여 그 소액주주들이 맞습니다. 있으시죠.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또 안타까운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이 이슈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악재를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의 픽은 최종적으로 한 종목 꼽으라고 하면 NG캠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네. 선택하시고 네. 저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을 쭉 열거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조금 줄여보는 정도 압축 네. 이런 의미니까. 네. 오늘 또 보내드려야 네. 되니까 네. 이벤트 목요일날 있죠. 네, 오늘도 장 끝나고 이제 아무튼 뭐 선거와 관련된 또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좀 면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상원 요 그림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설명을 좀 바이든이 드려보도록.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네, 대통령이 저희 된다면.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게 맞습니다.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들으면은 또뭐 소송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구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또 함께 해주셨고요. 고생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